그러니까 왜 여름철에 이렇게 방광염이랑 신장염이 걸리는 걸까요? 이제 방광이나 신장 같이 소변이 지나가는 길에 균이 자리 잡고 이게 번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방어인자가 소변을 배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씻어내기 효과라고 얘기하는데 여름철이 되면은 이제 우리가 땀을 많이 흘리고 수분을 많이 배출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소변이 농축되면서 소변 배출량이 적어서 씻어내기 효과가 줄어들면서 방광염이 많이 걸릴 수 있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름이 되면 또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고 이러니까 이제 균이 아무래도 번식할 수 있는 찬스가 많으니까 그래서 방광염이 더 많이 여름철에 걸리는 방광염이나 신장염이 많이 걸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균이 이제 상부로 올라가서 신장에서 신우신염이라든가 또 신장 농양 이런 병에 걸릴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물론 잘 치료가 되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잘 치료가 되지 않는다면 신장에 있는 균들이 혈액을 타고 폐혈증까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철에는 특히 방광염이나 신장염 이런 것을 잘 치료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방치하면 큰 병이 될 수 있는 비뇨기의 감기죠. 방광염과 신장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티벗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보통은 뭐 소변이 자주 마려워도 또 찌릿찌릿 아파도 나이 들면 의뢰 그러려니 하고 그냥 방치하기 쉬운데 절대 그러면 안 되는 방광염, 신장염의 증상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따져볼게요. 첫 번째, 소변이 자주 마렵다. 하루에 8회 이상. 그리고 특히 밤에 소변이 자주 마렵다. 소변을 봐도 시원치가 않다. 네 번째, 소변이 급하다. 염증이 있으면 이런 증상이 생겨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방광에 균이 들어오면 방광에서 이제 증식을 하게 돼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데요. 우리 정상적인 방광은 우리 입안이랑 똑같습니다. 점막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아주 비단처럼 매끈한데요. 이런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방광이 울퉁불퉁해진다는 게 뭔가요? 방광에 막 부종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혈관도 늘어나고 쉽게 터지고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우리가 소변을 온전히 이렇게 모았다가 밖으로 내보내는 기능이 떨어지고 마치 과민성 방광처럼 방광의 민감도가 상당히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소변도 자주 보죠. 막 급하죠. 가다 지리기도 하죠. 봐도 시원치도 않죠. 그리고 밤에도 열보관 이런 증상들이 염증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네, 비뇨기 적신호 이어서 또 살펴보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소변이 나오는 회음부 또는 아래가 아픈 경우 소변을 볼 때 요도가 찌릿찌릿한 경우도 이상신호로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거 한번 이제 겪어보신 분들은 아주 굉장히 불쾌한 통증이 오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우리 몸에 어떤 일으키는 면역 반응을 느끼는 자각 증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감기 들면 열나죠. 열나는 게 뭡니까? 우리 몸에 있는 백혈구가 외부균하고 맞춰서 싸우는 거의 표현이라는 얘기죠. 자, 방광하고 그쪽에 있는 근육에 염증이 생기면 치골, 하부, 아랫배 또 우리 그 회음부라고 하죠. 항문하고 요도 사이 그 소변 볼 때 아주 찌릿한 통증을 나타내게 되고요. 쉽게 얘기해서 방광하고 방광 주변 근육을 우리가 이제 일부 골반 안에 있는 근육이라고 하는데요. 근육이 몸살이 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찌릿하고 아랫배 통증 이런 것들이 방광염에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통증뿐만 아니라 소변의 양상도 잘 살펴야 되는데 알려드릴게요.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 또 소변 색깔이 탁하고 냄새가 난다. 염증이 있으면 이런 증상이 생겨요, 교수님. 네, 방광은 이제 방광이나 요로 상피는 이게 이제 동일한 세포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방광에 균이 침범을 하게 되면은 이 균이 방광을 보호하고 있는 점막을 손상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정상적인 방광 내시경 깨끗하네요. 소견이고 오른쪽은 이제 균이 침범을 해가지고 저렇게 방광 점막을 손상시키면서 소변에서 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피가 나면서 통증도 심해지고 소변도 자주 마렵고 이런 아주 방광염의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광에 염증이 생기면은 이게 이제 소변이 아주 탁하게 되고 아주 악취도 나게 되고 이러는데 보통 이제 균이 침범을 해서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대표적으로는 대장균이 침범을 해서 아주 악취와 탁한 소변을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아침부터 계속 소변 얘기를 해서 좀 부끄러운데요. 그런데요, 교수님, 그 신장염이나 방광염 색깔이 걸리면은 소변 색깔이 이렇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소변 색깔이요. 우리가 한번 그림을 볼까요? 예. 소변을 보면 이제 제일 왼쪽에 있는 저렇게 이제 노리끼리 노리끼리하고 이제 저
깨끗한 느낌이 드는 게 건강한 소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염증이 있으면 이제 특히나 이제 대장균 같은 균이 침범을 하면서 저렇게 뿌옇고 악취나는 소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광염이 심해져서 방광 점막이 손상을 받으면 저렇게 소변에서 이제 피도 나올 수 있죠. 피가.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가운데 있는 소변에서 피가 나오는 저거를 좀 아주 주의하셔야 되는데 소변에서 피가 나온다는 것은 방광염인 경우도 있지만 방광암이나 신장암이나 이렇게 비뇨기 계통의 암이 있을 때 첫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이 소변에서 피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광염을 앓다가 소변에서 피가 나오는 건지 아니면 이게 방광암이나 신장암이 있어서 피가 나오는 건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소변에서 피가 나시는 분들은 반드시 비뇨의학과를 방문하셔서 정밀 검사를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에 있는 건 이제 소변이 피가 나고 오래되면 저렇게 좀 검은 색깔이 나타날 수 있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저렇게 거품이 나는 경우죠. 거품이 난다고 외래를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으신데 대부분 일시적으로 소변에서 거품이 나는 것들은 이제 정상적으로 나는 거고요. 그러나 소변을 볼 때마다 계속해서 거품이 난다. 이거는 이제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 빠질 때 거품이 항상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거품료가 지속된다 이럴 때는 병원을 한번 방문해 보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이렇게 소변을 볼 때 말고도 다른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위 증상과 함께 발열, 오한, 구토가 동반되는 경우, 그리고 갈비뼈 아래 옆구리 쪽에 통증이 있는 경우, 이건 신장염의 대표 증상이라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배 교수님? 네, 우리 콩팥은 이렇게 등 뒤쪽에 옆구리 쪽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염증이 생기면 우리가 모기를 물리면 붓고 아프잖아요. 가렵죠. 마찬가지로 콩팥에 염증이 생기면 이제 이쪽 부분, 이 콩팥이 위치해 있는 이 옆구리 쪽에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우리 콩팥은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걸러주는 정수기 역할을 합니다. 그 말은 우리 몸에 있는 혈액들이 콩팥으로 다 가서 이제 걸러진다는 얘기인데 콩팥에 이렇게 염증이 있으면 이 염증이 콩팥에 들어온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서 이렇게 전신 반응인 발열과 그리고 오한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콩팥이 붓고 아프면 주변에 우리 소화기관이 많이 분포를 해 있거든요. 이 소화기관에 영향을 미치고 또 주변 신경들에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구토라든지 메스꺼움 같은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몸살이려니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 여러 가지 증상 중에서도 뭐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봐도 시원치 않다 이런 거는 교수님 과민성 방광하고 너무 비슷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거 구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구별을 해야겠죠. 왜냐하면은 원인이 다르니까 치료법이 완전히 다르죠. 과민성 방광하고 방광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배뇨통입니다. 찌릿하게 나타나는. 방광염일 때는 이런 배뇨통이 있고요. 과민성 방광일 때는 이런 배뇨통은 없죠. 그렇지만은 방광 자극 증상, 뭐 소변을 자주 본다든지 보고 나도 시원치 않다든지 또 소변이 급하고 하는 증상들은 두 질환이 서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방광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감염이니까 항생제로 균을 사멸하면 쉽게 치료가 되지만 과민성 방광은 염증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 방광의 기능 이상 때문에 오는 거기 때문에 뭐 방광 훈련이라든지 또는 방광의 민감도를 떨어뜨리는 약제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치료법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